세상에 완벽한 순수 창작이란 없습니다. 하늘을 주제로 한 작품이 나왔다면 영감을 준 원작은 하늘 그 자체가 되겠죠. 이를 요즘 같은 미디어 세상에서 흔히 쓰는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통칭한다면 세상의 모든 콘텐츠는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르세르크 또한 동서양의 종교, 신화, 예술 작품 등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듯합니다. 미우라 켄타로 작가는 대생력과 창의력을 모두 가졌던 노력하는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저번에 제작했던 영상에서 베르세르크 작화에 영향을 끼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베르세르크 스토리에 영향을 준 요소들 중 종교에 관련된 내용을 훑어볼까 합니다.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필요한 부분만 꼭 짚어 그럴싸한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의식을 조금 확장시켜 기원전으로 가볼까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이란 계통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시작된 가장 오래된 유일 신교라 할 수 있죠. 전통적인 페르시아를 상징하던 유서 깊은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선 선과 악의 이원론이 바탕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데요. 선 또는 악을 택하는 것은 선택하는 본인의 것이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그리피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들은 소중한 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조건부 영생을 얻게 됐지만 그 죽음 끝에 이르는 곳은 지옥입니다. 거대한 사념의 소용돌이에 빠져 자아를 잃고 영겁을 떠돌게 될 뿐이죠. 또한 흥미로운 점은 그리피스의 롤모델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악신인 앙그라 마이뉴의 화신 아지다하카입니다. 이 악룡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부모와 근친상간을 한 끝에 인간 세상에서 입지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악신 앙그라 마이뉴의 도움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괴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가치가 떠난 후 그리피스의 몰락 과정과 매우 흡사하죠? 심지어 아지다하카는 평소 인물 좋은 선왕의 코스프레를 한다는 점입니다. 할코니아를 이끄는 그리피스의 행보와 너무도 닮아 있어요. 조로아스터교에선 결국 악은 선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믿음을 초월 이 악에 맞설 것을 요구하죠. 바로 발버둥치는 자, 가치의 행보와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의 가르침인 성경 내용입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 부분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이 나무의 뿌리, 원인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나무의 열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면 신약에선 메시아가 누구이고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건설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와 믿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죠. 저는 베르세르크의 세계관이 구약과 신약처럼 두 플롯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요. 1000년 전 카이젤릭 왕과 몰락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전이라면 1000년 후 가치와 그리피스의 이야기가 후반전인 것이죠. 악의 이데아가 연출하고 있는 1000년의 장편 영화. 그 영화의 상편은 5번째 고드엔드를 세상에 내기 위한 하편의 결말을 위한 빌드업일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구 고드엔드의 존재를 이해하는데도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 고드엔드에 관한 제 뇌피셜은 조만간 영상을 통해 제작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남긴 요한계시록도 잠깐 살펴볼까요? 계시록에선 세상을 파멸시킬 존재로 붉은 용과 그에게서 힘을 받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왕 행세를 하며 모든 이들을 지배한다는 바다의 짐승과 666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혹세무민하는 예언자 땅의 짐승. 바로 그리피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여지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 결론이 백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백보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눈먼 어린 양들을 혹세무민 중인 그리피스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흰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흰매가 어둠의 매란 것을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죠. 백보좌라는 것은 외관이나 색 자체를 상징하기보단 그 본질, 즉 권능과 자격을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선 바로 가치라 할 수 있겠죠. 이미 통찰력이 깊으신 몇몇의 베르세르크 팬들이 제시해주신 대로 하얗게 새고 있는 가치의 머리카락이 이를 상징할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백발이 될 때 그리피스가 아닌 가치가 진짜 빛의 매가 될 것이라고요. 저 또한 이 해석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가치는 빛의 매가 될 수 없습니다. 가치는 한 마리의 처절한 투견, 늑대죠. 매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 숨통을 물어뜯는 사냥개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배트맨의 역할, 어둠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다크나이트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학원이 드러난 광전사의 갑주 형태는 배트맨의 마스크를 쏙 빼닮았는데요. 마법사 시르케의 도움으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광전사 모드. 저는 이 디자인이 미우라 작가가 던지는 시각적인 힌트라고 봤습니다. 가치가 끝내 그리피스와 고드엔드를 물리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줘도 베르세르크 세계의 백성들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피스가 빛의 매로서 계속 추앙되는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해골기사가 주지용님을 만든 미친 폭군이고 고드엔드가 천사로 묘사되었던 옛 이야기처럼요. 배트맨의 대사처럼 가끔은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배트맨은 자신을 향한 오해와 비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하죠. 그것이 가치가 짊어진 숙명, 그의 본성에 어울리는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념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야만 하니까요. 지금까지 종교의 시선으로 바라본 베르세르크 내용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작품에 빗대어 만들어낸 뇌피셜이니 재밌는 썰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